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50년 가까이 서로를 알아왔고 젊을 땐 술 마시며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만 요즘 모이면 이상하게 한 가지 주제만 반복됩니다. 야, 종필아, 요즘은 너 뭐 투자한다며? 영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종필이는 슬쩍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ETF 차트가 빨갛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야, 난 요즘 이거 안 보면 심심해서 못 살아. 매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낙이야. 우리는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종필이는 평생 은행 예금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만 원짜리 보험 하나 바꾸는 것도 일주일을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왜 갑자기? 너 원래 그런 거 싫어했잖아. 종필이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며 생각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나 이제 진짜 겁나더라.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고, 물가는 오르고, 아프기라도 하면 그냥 끝이야. 내 노후 내 손으로 채워야지 누가 채워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다, 코인이다, 2차 전지다 떠드는 걸 보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또래가 더 뜨겁습니다. 우리 또래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과감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날 무렵 철수 형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린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우리가 손 놓은 세월이 너무 길었어. 그 말 속에는 우리 세대만이 느끼는 절박함, 초조함, 책임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십 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현실적인 이유,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는 절박한 자각. 요즘 60대가 재테크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60대들은 누구보다 계산이 빠릅니다. 몇 년 안 해봐도 합니다. 국민연금, 생각보다 적다. 생활비, 물가 때문에 계속 오른다. 의료비, 점점 더 많이 든다. 자녀 지원, 은근히 계속 필요하다. 노후 시간, 절대로 짧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만 믿고 살다가 병이라도 생기면 끝이다. 지금 조금이라도 불려놔야 나중에 애들한테 손 안 벌리지. 젊은 세대는 돈이 있으면 선택하는 투자지만 60대에게는 투자가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고령화 시대의 역설. 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짧다. 지금 60대는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부모님은 70에서 75세면 인생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100세 시대가 당연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60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살아야 한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버티지? 연금과 적금만으로 버텨질까? 60대는 길어진 노후를 감당할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성공 경험.
한번 해봤다는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다. 60대는 부동산 전성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2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2억이 되는 걸 봤고, 전세만 잘 돌려도 몇백이 생기던 시절을 살았고, 분양만 받으면 돈이 불어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기회만 오면 돈은 분명히 벌 수 있다는 걸. 그 성공 경험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60대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못 번 게 아니야. 옛날처럼만 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보이면 60대는 다른 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 기술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 이 흐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테슬라, 우주산업. 지금은 기술이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60대는 느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놓치면 어떡하나. 이러다 진짜 노후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60대가 재테크에 적극적인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뒤처지면 망한다는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 두 감정이 섞여 60대는 오히려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합니다. 다섯 번째,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진짜 이유. 요즘 60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싶어. 자녀 세대가 집값 비싸서 고생하고, 육아하느라 힘들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60대는 스스로 결심합니다.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자. 이 마음은 말로는 쉽게 표현하지 않지만 재테크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배울 통로가 많아졌다. 정보 접근성이 60대를 깨웠다. 예전에는 경제 지식이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금융, 부동산, 투자, 연금 강의가 넘쳐납니다. 60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집안일 끝나고 산책 다녀와서 밤에 잠들기 전 1시간. 그 시간에 영상을 보며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야 제대로 배우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60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일곱 번째, 주변 동년배들의 성공 사례. 가장 큰 동기. 같은 나이대 사람의 성공 사례는 무엇보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윤 선배는 배당 ETF로 월 40만 원 들어온대. 옆집 아줌마는 2년 만에 수익률 30%라더라. 골프 친구가 이번에 금 올라서 크게 벌었대. 이런 이야기는 어떤 경제 전문가의 말보다 수십 배 더 강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내 또래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가 재테크 참여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8번째, 소비 성향 변화. 나도 누리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 지금의 60대는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도 즐기고 싶고, 건강 관리도 하고 싶고, 좋은 옷도 사고 싶고, 손주에게 선물도 주고 싶습니다. 이 모든 욕구는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노후가 더 힘들어진다. 내 삶을 내가 즐기려면 지금이라도 벌어야 한다. 이 욕구가 재테크 열풍을 만들어냅니다. 9번째, 마지막 기회라는 감정.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 60대는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70대면 더 못한다. 이 감정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60대가 재테크에 미쳐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요즘 60대가 재테크에 몰입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살기 위한 현실, 자식에 대한 배려, 시대 변화의 무게,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 남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결심, 이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60대의 재테크는 그저 투자라기보다 남은 30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앞으로 더 많은 60대들이 선택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00~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만 2천 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 올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